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 알려진 경우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요. 이 델타 변이 이 바이러스가 이게 확산이 되면서 첫 번째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을 하고 있죠. 급증하고 있고. 자,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자, 이게 어떤 악재가 되냐? 그러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동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게 지금 델타 변이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은 확대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이게 전문가들이 이제 보는 시각을 보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의 나라들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경제 봉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백신 개발 업체에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예, 막을 수 있는 그런 또 추가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시장이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많이 조정을 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동안 너무 잘 갔죠. 얘네들이 주도주로 갔죠. 근데 오늘 싹 다 얻어맞았죠. 얘네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급락을 하면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 버텨야 됩니까? 자, 2차 전지는 앞으로 전기차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네,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말이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떤 시기부터 지금 내연기관 판매를 아예 못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바이든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길게 보면 무조건 성장이에요. 근데 단기에 너무 급등했단 말이에요. 단기 급등. 이러니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 급락은 이런 급락은 이거 2차 전지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좀 떨어졌다 해서 예? 그냥 뭐 무섭다고 해서 매도하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성장. 이 성장이 어떻게 되냐? 단발성 성장이 아니죠. 지속적인 성장이 나온 겁니다. 지금. 쉬었다가 또 저는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쉬었다 가고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2차 전지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좀 급락에 좀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었다 가야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환율이 자, 오늘도 장중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1150연 찍었죠.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글로벌 증시가 지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원화가 지금 약세가 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어때요? 원화는 약세인데 달러는 강세죠.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할수록 자금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가 됩니다. 반면에 달러 이외에 비달러 그런 통화들은 약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그래서 조금씩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네, 시장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고 그런다면은 이제 그때는 환율이 안정을 찾고 다시 하향으로 네, 하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달러 인덱스 보세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 강세죠. 6월 달부터. 이게 보면 안전자산으로 계속 돈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불안하니까. 근데 이게 보면서 보다시피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저는 단기 약제는 맞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증시 자체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한번 또 조정하고 쉬어갈 국면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붙인 거죠. 뭔가 명분을 만드는 거죠. 메이저 세력들은. 분명히 이제 쉬긴 쉬어야 될 텐데, 계속 올라갈 수 없으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가지고 저는 명분을 가졌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당분간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다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경기 둔화에 우려감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린 아무런 종목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차별화 장세입니다. 차별화. 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실적.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런 게 꺾이면은 순간 급락을 하는데 실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쉬었다 가고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국제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어제 무려 7.6%나 급락을 했어요. 7.6%.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한 적이 별로 없었죠. 이때도 보면 올해 3월 달에도 7% 급락했죠. 이때도 한번 얻어맞았고. 지금도 지금 얻어맞았습니다. 지금 보면 그 기사를 보니까요. 오펙과 비오펙이죠. 오펙 플러스라고 하던데 얘네들이 지금 국제유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단계적으로 감산하지 말고 증산하자 하고 있습니다.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증산해야지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증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뭔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국제유가도 지금 쉴 틈 없이 올랐어요. 작년 11월 달부터 33달러에서 지금 76달러. 이 엄청난 시장의 유가가 지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것도 몇 개월이요? 지금 거의 8개월 동안. 그러니 당분간 쉬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얻어맞을 때가 돼서 지금 급락이 나온 겁니다. 네. 자, 시장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릴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좀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월가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현재 시장의 상황들이에요.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시장은 두 가지 우려가 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하나는 성장에 대한 우려. 성장은 왜 그러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지금 확산되고 있고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두 가지 우려가 지금 존재하면서 지금 시장이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전문가는 뭐냐면 이 델타 변이가 경제 회복에 지연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연을 가졌다. 하지만 지금 같은 조정이 에너지, 산업재, 금융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에너지죠. 에너지. 전기차 쪽이나 수소차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겠죠. 에너지.
얘네들을 지금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억만장자 투자자는 이 델타 변이 확산은 지금 백신이 접종 강화되면서 집단 면역 속도를 높입니다. 오히려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집단 면역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보는 거고, 지금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 호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올해 가을에 엄청나게 강한 경기 회복이, 경제 성장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단기에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죠. 공포지수가 지금 5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보시면 빅스 지수인데, 이게 S&P 500 빅스 지수인데, 지금 올해 5월 이후에 최고치죠. 보면 빅스 지수가 보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죠. 시장이 조용하면 또 이게 시장이 조정이 오면서 또 급등을 해요. 그리고 시장이 너무 화랑이 내면 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또 급등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항상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해요. 네.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는 거예요. 급등하고, 그 다음에 시장은 조정을 하고 이제 쉬었다 가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지, 이게 대세 하락의 신호는 아니라는 거죠. 네. 신호. 그리고 보시면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세요. 올해 6월 25일만 해도 1.5%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몇 프로까지 떨어졌어요? 1.2% 밑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최근 5개월 사이의 최저 수준이죠. 자, 왜 이렇게 금리가 떨어졌냐 보면, 원래 이 주식, 위험자산이죠. 주식으로 이게 돈이 몰렸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국채로 돌립니다. 네, 국채로 돌리니까 채권 가격이 급상승을 해요. 근데 이 채권 금리는 이 채권 가격하고 반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는 반대로 하락을 했다. 자, 이렇게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금리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되는 거죠. 네, 완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돈이 몰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가 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투자자들을 계속 조심스러운 쪽으로 보고 있다. 이게 그동안 조용하다가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또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과 비오펙이 지금 내년 9월까지 감산을 한다 그랬죠. 하루에 580만 배럴. 네, 감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증산을 한다는 거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급락을 한번 얻어맞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자체는 아직 무너질 만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21선도 지금 지탱하고 지금 강하게 지금 붙어주고 있고요. 코스닥시장. 그리고 코스피도 최근 조정을 했지만 아직 61선 부근에서 지금 지수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존들이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로 몰려들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집중하는 게 좀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첨보 2차전지 관련주죠. 오늘 7%대 급락을 했고, 근데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어때요? 오늘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했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샀어요.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 자, 첨보 오늘 기관이 65,000주 팔고 외국인 또 25,000 샀어요.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25만 주를 샀고요. 기관도 아직 18만 주를 샀습니다. 외국인이 없어 보세요. 왜 연기금은 오늘도 엄청나게 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지금 기관들의 대규모 차익 시즌으로 지금 급락이 나온 거다. 아직 무서워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없는 분들은 지금 이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NF도 네, 오늘 5% 급락을 했는데 아직 뭐 강한 모습이고, 왜 기관은 최근에 물량을 이렇게 급락을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오히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지금 오늘 4%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7.3%나 급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수급을 보시면 자,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이 무려 50만 주 넘게 샀어요. 50만 주. 엄청나게 샀죠. 개인이 30만 주 넘게 팔고, 기관도 7만 6천 주 정도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놨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놨는데 주가가 쭉 내려올까요? 단기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풍력의 대장이죠. CS윈드. CS윈드가 모처럼 급등을 했습니다. 1.4% 급등.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엄청 터졌다. 얘도 보면 수급이 그동안 조용했는데 외국인이 팔지는 않았어요. 계속 그냥 샀다 팔았다 했죠. 그러면서 오늘 엄청나게 사면서 급등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풍력 관련주도 아직은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이 뭐예요? 친환경이잖아요. 전기차, 수소차, 풍력, 그다음 태양광. 이쪽은 계속해서 이슈가 된 거 앞으로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도 계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계속 이런 쪽을 치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좀 반등하고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패키징 쪽 얘는 여전히 좀 잘 갑니다. 신고가 이후에 좀 느리모. 반도체도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강한 종목도 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드렸던 인텍플러스, 이건 장비 쪽이죠. 검사 장비. 이것도 보면은 4월 달부터 거의 3개월 넘게 조정을 하다가 오늘 좀 튀어 올랐죠. 조정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여전히 강합니다. 얘도 보면은 자 4월 달에 고점 찍은 이후에 그냥 옆으로 그냥 행보하고 있는 거예요. 행보. 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잘 버텨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하나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동안 조정을 하더니 지금 이틀 연속으로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고. 자, 외국인 다시 사죠.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너무 지금 단계에 너무 올랐다. 좀 쉬어야 된다. 좀 쉬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죠? 그리고 HMM도 제가 이거는 몇 개월 동안 보지 마라 그랬죠. 위에도 보면은 5월 달에 고점 찍고 이제 쉬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금융주도 요즘에 좀 약세예요. 금융주.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거래량도 좀 급락을 하고 이런 증권주도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정유주도 안 좋겠죠. 국제유가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유주도 당분간 조정할 것 같고.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이런 경기 민감주도, 조선주도 좀 약세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주도 좀 약세고,
철강주도 약세입니다. 보면 지금 경기 민감 섹터들이 대부분 약세입니다. 좀 쉬러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2차전지 이런 단기 급락은 매도가 아니다. 매도가 아니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시대의 흐름이고요. 흐름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입니다.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걸 보시고 장기적으로 큰 흐름을 보시고요. 지금 단기에 급락했다고 해서 매도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